혹시 이런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딱히 갈 곳이 없고 몸은 멀쩡한데 할 일이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눈치 보이는 그런 하루요.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 다 크고 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사실 나라에서 이 시간을 채워드릴 일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신청만 하시면 매달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에 나갈 이유가 생겨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떻게 해야 뽑히는지, 지금 당장 어디에 전화하면 되는지 전부 아시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 든든백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노인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어떤 일자리에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해야 뽑힐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든든백세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르신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은퇴하시고 나서 아이들 다 크고 나서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딱히 갈 데가 없고 몸은 멀쩡한데 할 일이 없고 자식한테 용돈 받기는 눈치 보이고, 그런데 막상 어딘가에 일을 하러 나가려니 이 나이에 나를 써주는 곳이 있을까 싶고 그냥 집에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이 있는데 이걸 어딘가에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가 없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이 때문에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딱 맞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못 받고 계세요. 아니, 알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신청해도 되겠나 싶어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그 모든 물음표를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사실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로요. 2026년 올해 노인 일자리가 전국에 115만 2천 개예요.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가 늘었어요. 예산이 얼마냐고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총 5조 원이에요. 5조 원을 써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전국 노인 어르신들 중에 115만 명이 이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어르신들도 평생 내셨던 세금이에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내시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돈으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2026년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해예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20%를 넘어선 거예요. 정부가 이에 맞춰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해마다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신청하시고 경험을 쌓으시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가셨다가 직원이 알려줘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들한테 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어르신들 주변에 노인 일자리 하신다는 분 계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분은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어디서 신청했을까?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영상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분들 매달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일하러 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보람이 있어요. 집에만 계실 때랑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같은 어르신인데 어떤 분은 이 혜택을 누리고 어떤 분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이기도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미 많은 분들보다 앞서 계신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오늘 그 정보를 가지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들으시면서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신청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어렵게 느껴져서, 또는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사라질 거예요. 몰랐던 건 오늘 알게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는 유형별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끝까지 들으실 집중력, 그리고 영상 끝나고 전화기를 드실 용기. 그게 전부예요. 오늘 영상 끝나시면 바로 1544-3388 저장하세요. 잊어버리시기 전에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이에요. 첫 번째, 공익활동형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유형이에요. 전체 115만 개 중에 70만 9천 개가 이 유형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안전 지도, 공공시설 환경 정비 같은 일들이에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형 활동이에요. 2026년부터는 이런 일자리들 중 일부가 법적으로 우선 지정 일자리로 지정됐어요.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이 해당돼요. 시도지사가 어르신들을 우선 배치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라서 선발 안정성이 더 높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 일자리들은 법으로 보장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 우선 지정 일자리 유형을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상담 받으실 때 우선 지정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어떤 일자리가 우선 지정인지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근무 조건은 월 30시간, 하루에 3시간 이내, 11개월 활동이고 한 달에 29만 원을 받아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29만 원이 적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매달 29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물론이고, 일하러 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 보람이 있어요. 집에만 계실 때랑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11개월이면 319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안전을 위한 환경도 더 좋아졌어요. 안전 전담 인력이 새로 배치되고 활동 전 안전교육도 생겼거든요. 활동하시다가 교육이나 간담회가 있는 날에는 식비도 지원이 되는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노노케어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이 활동, 참여하시는 분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느낌이 삶의 에너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대요. 돌봐드리는 어르신한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날 하루가 다 보람 있다고 하세요. 비슷한 세대라서 공감대도 높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시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이에요. 이게 2026년에 가장 크게 늘어난 유형이에요. 19만 7천 개인데 지난해보다 67%나 급증했어요.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거나 취약계층 분들을 위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공공기관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들이에요. 선생님 하셨던 분, 간호사 하셨던 분, 사무직이셨던 분들 전부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어요. 월 60시간 활동에 한 달에 76만 원 내외를 받아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가능해요. 기초연금을 안 받으셔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은퇴 후 집에만 계시는 분들 중에 과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유형을 알아보세요. 세 번째, 민간형이에요. 소규모 매장 운영, 택배 배송 지원, 민간 기업 취업 연계, 시니어 인턴십 같은 방식이에요.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급여는 사업에 따라 다른데 월 76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수입을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아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정식으로 채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싶으신 분들한테 딱인 유형이에요.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판단이 안 서신다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전화 상담이에요. 내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실제로 결과를 바꿔놓거든요. 혹시 노인 일자리 신청한다고 주민센터 앞에서 줄 서셨다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전날 밤부터 기다리셨다는 분도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탈락하셨다면 정말 억울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탈락한 게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닌데 선착순이라고 생각하셔서 점수 준비를 못하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실수 안 하실 거예요. 노인 일자리 선착순이 아닙니다. 빨리 신청한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신청날 새벽부터 주민센터 앞에 줄 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도 점수가 낮으면 선발이 안 돼요. 반대로 조금 늦게 신청하셔도 점수가 높으면 선발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점수가 높냐고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 둘째,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분들. 차상위 계층이시거나 소득 인정액이 낮으신 분들이 유리해요. 셋째, 노인 일자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에요. 신규 참여자에게 가점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뒤집어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신청 안 해보셨던 분들이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동점이 나면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공익활동형 기준으로는 활동 역량이 먼저, 그 다음이 세대 구성, 그 다음이 소득 인정액 순으로 선발해요. 면접에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면접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건강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만 잘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고요? 평균적으로 한 자리에 1.24명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전략적으로 신청하시면 충분히 선발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게요. 이 제도를 모른 채 1년을 그냥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29만원짜리 공익활동형 기준으로만 해도 11개월이면 319만원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이라면 훨씬 더 많고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더 아까운 건 그 시간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보람을 느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그 시간이요. 모르고 지나쳐버리면 정말 너무 아깝잖아요.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세요. 몸도 점점 굳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생기기 쉬워요. 반대로 일하러 나가시면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에 목적이 생겨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 계신 분들은 공익활동형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사회서비스형에도 같이 지원해보세요. 급여도 더 높고 분산해서 지원하면 기회가 넓어져요. 하나에만 몰아서 지원하면 탈락했을 때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도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있는 편이니까 전략이 중요해요. 농촌에 계신 분들은 반대예요. 지원자가 적어서 미달이 생기거나 추가 모집이 자주 발생해요. 집중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수행기관에 계속 문의해보시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농촌은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더 기회가 많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돼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 받으면서도 노인 일자리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지 여부는 참여 자격과 무관해요.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노인 일자리 활동비까지 받으시면 매달 수입이 더 안정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꼭 신청해보세요. 반대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헷갈리시죠? 생계급여만 안 된다고 기억해두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 분,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제한이 있어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시면 굳이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전화 한 통 먼저 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내 상황을 들어보시고 바로 알려드려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경로당 급식 지원 같은 일부 사업은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차상위 계층도 신청해서 선발될 수 있어요. 드문 경우지만 해당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64세이시라면 내년이면 65세가 되시잖아요. 지금 미리 상담받아두시면 내년 집중 모집 때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되니까 65세가 안 되셔도 이 유형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유형별로 나이 조건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잠깐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3살 남편분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신 지 4년이 된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몸은 건강하신데 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하기도 눈치 보이고 뭔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노인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이 나이에 내가 돼 싶으셔서 한참을 망설이셨대요. 주변에서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날 아침에 허겁지겁 주민센터로 달려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착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상담원한테 점수 계산을 해봤더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라 점수가 높게 나왔대요. 신청도 처음이시고요. 바로 선발이 됐어요.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배식 지원을 하시면서 매달 29만 원을 받고 계세요. 처음엔 29만 원이 뭐가 크겠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일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고 하세요.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랑 친해져서 약속도 생기고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들으시고 나를 기다리는 곳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어르신들,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어르신들, 오늘 이 영상 보시기 전과 후가 달라요. 보시기 전에는 노인 일자리가 뭔지도 몰랐거나 알아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하셨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기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셨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달라요. 115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것,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제라는 것,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유리하다는 것, 신청 방법은 전화 한 통이라는 것, 이걸 다 아셨잖아요. 이게 정보예요.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거든요.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끄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1544-3388 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만 해두시면 연말 집중 모집 때 바로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저장해두세요. 저장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번호를 메모지에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이라든가 텔레비전 옆이라든가. 그냥 지나치면 잊어버리거든요. 어르신들, 이 혜택 당연히 누리셔야 해요. 평생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라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걸 당당하게 받으실 차례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내려놓으세요. 이 나이에 내가 일을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달라져요. 실제로 달라지거든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할 일이 생기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게 삶을 바꿔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것, 그게 자식들한테도 제일 큰 선물이에요.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 그게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안심이 돼요.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부모님 모습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노인 일자리는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에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오래된 분들도 내년에 또 신청하셔야 하고, 오래 안 되신 분들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연말에 신청해보세요. 계속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신청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도 점점 더 알게 되고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두 번째가 훨씬 쉬워요.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화 한 통이에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번호는 1544-3388이에요. 지금 바로 핸드폰에 저장해두세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어르신이 계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이 돼요. 상담원 선생님께 내 나이, 내 상황 말씀하시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안내해드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이에요. 전화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 자녀분이 도와드리기 좋은 방법이에요.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도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녀분들이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 옆에서 같이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찾아봐 드리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요. 신청하는 걸 도와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직접 전화해서 상담받으시도록 옆에서 격려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방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의 지회도 괜찮아요. 가족분 동반도 가능해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에요. 이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선발이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돼요. 최종 선발 결과는 접수하신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해드려요. 결과 통보 후에 계약, 교육, 활동 시작까지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연락을 잘 받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신청하셨으면 전화를 꼭 잘 받으세요. 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노인 일자리는 매년 연말에 집중 모집을 해요. 2026년 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이 있었어요. 올해 연말에 2027년 사업 집중 모집이 시작될 거예요. 이 집중 기간을 놓치면 중간에 결혼이 생기는 걸 기다려야 하거든요. 기회가 많이 좁아져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지금 미리 전화해서 상담받아 두시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두시면 연말 집중 모집 때 훨씬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기간을 이미 놓치셨다면 수행기관에 연락해 두시고 결혼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말씀해 두세요. 자녀분들도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 연말 신청 일정을 함께 챙겨주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은 11월 말에서 12월이에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부모님 핸드폰에 알림을 맞춰 두시면 좋아요. 가족이 함께 챙겨드리면 훨씬 수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저장해 두시거나 가족들한테 공유해 두세요.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115만 2천 개, 예산 5조 원이에요. 둘째,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활동에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월 76만 원 내외. 민간형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기준 없어요. 셋째, 선착순이 아니에요. 독거 어르신, 소득이 낮은 어르신, 처음 신청하시는 어르신이 유리해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점수 관리가 핵심이에요.
넷째,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돼요. 상담 전화번호는 1544-33882예요. 지금 바로 저장해두세요. 전화하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다섯째, 집중 모집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이에요. 연말에 꼭 신청하세요. 어르신들, 이 제도를 알게 되신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더 활기차게, 더 보람있게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통장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누리시면 돼요.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 통만 하세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는 것,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2026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로 늘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시면 나라 전체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게 어르신들 개인에게도 분명히 더 행복한 노후가 되고요. 나라가 이걸 알기 때문에 5조 원을 쓰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나라의 뜻에도 맞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신 오늘이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 끄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세요. 1544-3388 저장하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상담만 받아보셔도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연말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해보세요.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전화가 조금 두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상담원 선생님이 나머지를 다 물어봐 드리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초연금은 받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이렇게 여쭤봐 드리면서 어르신께 맞는 유형을 안내해 드려요. 전화기 드시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실 때 혼자 하시려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주민센터 직원들, 복지관 선생님들, 시니어 클럽 담당자들 다 도와드리려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주변에 이 혜택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이 집에만 계신다면 이 영상 하나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가족끼리 이런 정보 나눠주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혹시 이미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점이 좋으신지 나눠주시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큰 용기가 되거든요. 오늘도 든든백세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든든백세는 매주 월요일 마음 든든, 수요일 밥상 든든, 금요일 정보 든든으로 찾아와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께 공유해주신 자녀분들 모두 정말 잘하셨어요. 든든백세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외에도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 건강정보, 생활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든든백세였습니다.